안녕하세요. 클리닉 수학의 김재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를 선점하는 5월의 개념 특강 3강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시그마를 배우게 되는데, 이 시그마는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시작 지점부터,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K 값이 M일 때부터 N이 될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며 AK를 더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 수열의 합은 내가 원하는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을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건 요 왼쪽에 있는 기호 방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k는 시그마를 굴리는 변수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여기에서 k 대신에 i나 j를 사용해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k를 사용해서 나타낸 이 수열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덧셈으로 나열한 것을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을 덧셈으로도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그마의 기본 성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랑 같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랑 같습니다. 즉, 이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 대하여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수열의 상수배가 있을 때,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는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즉 수열의 합에 수열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것들의 합은 수열의 합의 상수배를 한 것과 같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고, 또 상수 C를 시그마로 더한 결과는 C를 N번 더한 것이기 때문에 CN이 된다라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또 보면은 주위에서 성립하지 않는 공식들이 있는데, 두 수열의 곱셈 또는 두 수열의 나눗셈이나 수열의 제곱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분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립하는 공식들이 왜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를 보면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를 쭉 진행해서 AN 더하기 BN까지의 합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열 AK들, 수열 BK들을 각각 묶어내면 이 각각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고, 2번 등식도 마찬가지로 AN 부분과 BN 부분을 각각 묶어내서 시그마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열의 상수배의 합의 경우에도 이렇게 CA1부터 CAN까지의 합을 C로 묶어내면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이 괄호에 묶이기 때문에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수 C를 시그마로 더하는 것은 C를 N번 더한 결과이기 때문에 CN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성립했던 공식들 뿐만이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공식들의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타냈었던 주의 공식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결과는 A1, B1, A2, B2 해서 AN, BN까지로 두 수열의 곱의 합으로 구성이 되지만 이 수열의 합은 각각의 수열의 합들의 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의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두 수열의 비율의 합이고 이것은 각각의 수열의 합들 사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다르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이것은 수열의 제곱의 합이고 이것은 수열의 합의 제곱이기 때문에 둘의 계산 결과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공식은 전부 다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대상의 공식들인데요. 먼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니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을 더한 것은 1제곱부터 n제곱까지의 합이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의 경우에는 1세제곱부터 n세제곱까지의 합이어서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n개의 항을 더하고 첫째 항이 1이고 맨 마지막 항이 n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로 바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시그마 k제곱부터는 증명이 가능한데 시그마 k제곱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항등식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이 3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항등식의 k에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한 후 변끼리 더하면은 좌변은
여기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하면서 n세제곱까지 서로 다 소거가 돼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남게 되고, 우변에는 3 곱하기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의 합을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나오게 되고, 3 곱하기 1부터 n까지의 합을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나오게 되고, 또 1을 n번 더하게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시그마 k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식들을 보기와 같이 n에 대한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넘겨서 식으로 정리하면은 앞서 봤었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의 합은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항등식 k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k 4제곱은 4k 세제곱 더하기 6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임을 이용하고, 이 식의 양변에 k의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하여 변끼리 정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nn 플러스 1의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결론은 수열 ak가 k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일 때 요거의 값을 항상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ak가 pk 세제곱 qk 제곱 rk 더하기 s일 때, 네, 이와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이와 같이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전부 다 각각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클리닉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연속한 자연수의 곱들의 합, 여기 나와 있다시피 두 개의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들의 합은 3분의 세 자연수의 연속한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세 개의 자연수의 곱들의 합은 4분의,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4분의 4개의 자연수의 곱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각각의 k에 대한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 다음에 앞서 배웠던 시그마 공식들 사용하면은 바로 증명 가능한 영역이고요. 다음 클리닉 포인트 2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합에서 일씩 증가하는 변수 이외의 문자들은 전부 상수 취급한다 라고 설명을 해뒀는데요.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에 나와 있는 수열이 일반항을 구하기 조금 어려운 수열이긴 한데요. 여기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1과 n의 곱, 2와 n-의 곱, 3과 n-의 곱, 이런 식으로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쪽 숫자랑 뒤쪽 숫자의 규칙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규칙을 계산하여 일반항을 나타내서 곱해주는 방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의 경우에는 1, 2,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k번째 항의 값이 k가 되고 맨 마지막 n번째 항의 값이 n이 됩니다. 반면 뒤쪽의 경우에는 n부터 시작해서 1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k번째 항이, 그러니까 첫째 항이 n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의 k번째 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맨 마지막 항이 1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 ak를 나타내면은 ak는 k 곱하기 n-k-1, 즉 k n 플러스 1 빼기 k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가 예제의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계산 결과를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분수꼴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계산할 건데, 분수꼴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은 부분분수로 변형한 후 전개하여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고, 부분분수의 변형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ab분의 1을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계산해보면 ab분의 b-a죠. 이 식의 양변을 b-a로 나눈 결과가 아래에 등식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분모가 2차식이고 인수분해가 되는 요 시그마를 이용한 분수의 수열의 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k가 1일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 k가 2일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때,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계산 결과를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kk 플러스 a분의 1은 a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a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3번과 4번의 경우에도 요 부분분수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요 4번 같은 경우는 요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래의 공식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abc분의 1은 b분의 1과 ac분의 1이고, 요 ac분의 1을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c-a분의 1, a분의 1 빼기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b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가 ab분의 1 빼기 bc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가 여기 4번의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 분모의 근호가 있는 수열의 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분모를 유리화한 후에 k의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하여 합의 꼴로 나타나여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에서 일반항의 분모를 유리화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의 계산 결과에 k의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루트 2 소거되고 루트 3 소거되고 루트 4부터 루트 n까지 다 소거가 되면서 계산 결과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로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소거를 할 때 살짝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소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로그가 있는 수열의 합의 경우에는 로그의 합이 진수의 곱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약분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 플러스 1분의 k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k의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을 한 다음에 합의 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의 로그의 합을 진수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연쇄적으로 약분하여 식의 결과를 간단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근호로 포함한 식의 계산 같은 것에서 수를 계산할 때 덧셈을 가로로 나열하는 것보다 세로로 끊어 나열하는 것이 더욱 계산 결과를 얻기 수월하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앞서 계산했던 것 중에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계산을 할 때, 이것을 가로로 나열했을 때 연쇄적으로 띄엄띄엄 건너뛰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세로로 나열하게 되면은 k가 1일 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k가 3일 때 루트 3, k가 2일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k가 3일 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k가 n일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소거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지워지는 두 항 사이의 거리가 훨씬 가깝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계산 결과를 이렇게 더 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수열의 합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